교육부가 느닷없이 5세 과속 입학을 꺼냈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일찍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교육정책을, 그것도 76년 된 학제 개편을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독단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부총리는 의견 수렴하겠다, 열어놓고 토론하겠다라고 말하지만 2025년부터 4년간 2018년생부터 시나리오까지 밝혀놓고 학부모 마음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합니다. 국민과 학부모님들은 우려합니다.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습니다. 만 5세 자녀들이 형, 언니와 경쟁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동급생이 많아져서 대입과 취업 등에서 불리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윤석열 세대, 박순애 세대가 등장한다고 이야기됩니다. 문제 많다고 오래전에 이미 여러 번 결론이 난 정책이기도 합니다. 뒤엎을 수 있는 근거를 내놓지 않는 한 무리한 추진은 논란과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는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우려, 야당의 지적과 반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4월 보도된 JTBC의 뉴스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자신이 몰래 찍힌 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과 함께 봐야 한다는 보도였습니다. 영상을 따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불법 촬영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몰카를 찍다가 걸리면 범죄이지만 찍고 난 뒤에 걸리면 저작물이 되는 놀라운 법의 모순입니다. 최근 6년간 경찰에 검거된 몰카범은 3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수십 명의 여성과의 관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중견 제약회사 대표아들은 취미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취미가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과 함께 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 때문에 수치심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29일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의 범위에서 불법 촬영물과 허위 영상물을 빼는 안입니다. 적어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그 영상들은 우리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말자는 안입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저는 이번 국회 후반기 산자위에서 문체위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의 상임위 첫 번째 법안이 됐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형마트 영업제한 완화 추진 관련해서 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국민 제한 온라인 국민투표에 붙였다가 미숙한 운영으로 투표는 무효화됐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만연합니다.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대안 없이 폐지되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사자와 대안적 논의 없이 인기 투표에 올리는 식으로 논의를 끌어가는 방식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대형 유통업체 규제의 마지막 보루이자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작년에 정경련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 때문에 당일에 구매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의견은 28.1%에 불과했고 슈퍼마켓을 간다는 응답이 37.6%, 편의점이 11.3%, 전통시장도 8.3%로 골목상권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57%였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주변 골목상권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간의 불공정이 있다면 첫 번째 대안으로 동방규제부터 검토하는 것이 응당 순서입니다. 당초 규제정책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규제를 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약한 사람들은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는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을 내걸고 누군가에게 대변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약자들을 위해 일할 것처럼 온갖 말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서 보니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목소리 큰 사람들,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유법 폐지 운운하며 인기투표부터 하는 것이 윤석열식 약자와의 동행이란 말입니까? 약속 위반이고 정치 사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영합주의식 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국가 경제도 무너집니다.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는 건강한 시장 발전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3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없이 치러지는 전체 회의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코로나로 인해 다시 일상이 망가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두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실패로 비롯된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르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은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의료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단 5.7%의 공공의료 기관이 80%의 코로나 환자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공공의료 기관들이 담당하는 부분은 의료 공백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공의료의 확대만이 답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지역의 공공병원들이 안정적으로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9월 2일 보건의료 노조와 보건복지부가 했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정 합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이전의 복지 시스템과 코로나 이후의 복지 시스템은 달라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시스템 역시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서로 돌봄, 상호 돌봄의 공동체적 복지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금의 세대 간, 계층 간 연대가 가능하도록 청년들에게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도록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탈시설, 부양 의무 기준 완전 폐지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위원답게 약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약자들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강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보건복지위에서 정의당 강령 정신에 맞게 정의롭고 따뜻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